이번 시간에는 7장 2절 부피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입체의 부피를 적분을 이용해서 구하려고 하는데, 이 입체가 이렇게 3차원 공간에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럴 때 이 입체의 중심을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한 축을 잡아서 이 축을 X축이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럴 때 이렇게 되어 있는 입체의 부피를 어떻게 구할 건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아이디어는 이 입체의 부피를, 이 입체를 n개의 조각으로 나누어서 그 n개 조각의 부피를 다 더한 값으로 계산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그 각각의 n개 조각의 부피를 참값을 구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일단 근사값을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근사값을 구했을 때 생기는 그 오차를 0으로 보내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 입체를 n개 조각으로 나누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쪽에 한 조각, 이쪽에 한 조각, 이쪽에 한 조각 이런 식으로 나누었는데 이것이 n개로 등분되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조각도 마찬가지, 두 번째 조각도, 세 번째 조각도 이렇게 이어서 n번째 조각까지 전부 같은 방법으로 근사값을 계산할 텐데 여기 n개의 구간으로 등분을 해서 이렇게 이 전체 이 입체를 n개 조각으로 나누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번호를 붙였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가 정적분해서 번호를 붙이듯이 A를 X0, B를 XN 이렇게 되도록 번호를 붙입니다. 그래서 X0부터 X1까지 한 조각, X1에서 X2까지 두 번째 조각 이런 식으로 세는 거죠. 그럴 때 그 n개 조각을 i를 1부터 n까지 움직이면서 i가 1이면 첫 번째 조각, i가 2면 두 번째 조각, i가 n이면 n번째 조각 이렇게 되도록 순서를 정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때 첫 번째 조각부터 세어 나가서 여기 이 중앙에 있는 이 토막을 i번째 조각이다 라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을 등분했을 때 i번째 구간을 선택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번호가 i번째 구간이니까 xi-1부터 xi까지가 되겠죠. 이 i번째 조각의 부피를 근사값으로 이렇게 계산할 거예요. 자, 여기 이렇게 i번째 구간에서 어떤 한 수를 선택을 합니다. 그 수를 우리가 표본점이라고 부를 거고 xi 스타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그러면 이 xi 스타를 지나가는 이 입체에 대한 이 단면이 이렇게 잘려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을 단면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단면. 자, 그러면 이 단면의 넓이가 있겠죠. 앞에서 배운 것처럼 어떤 평면에 속할 테니까 그 평면에서 이 어떤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을 우리 앞의 시간에서 배웠어요. 그때 그 단면의 넓이가 있을 텐데 그 단면의 넓이, 단면적, 그 단면적을 AX라고 쓸게요. 자, 그러면 이 구간, i번째 구간에 해당하는 이 조각의 이 입체, 이 조각에 해당하는 이 입체, 이것의 부피를 여기 이 표본점, 여기, 여기에서의 이 단면을 쭉 이 X축에 평행하게 sweep out, 한번 쭉 쓸어요. 쭉 쓸면, 이렇게 기둥이 하나 생깁니다. 그때 생기는 기둥의 부피를 가지고 근사값으로 선택을 할 거예요. 이렇게 기둥이 보이죠? 이렇게 이 기둥의 부피를 계산을 하겠다. 이렇게 근사값으로 정합니다. 자, 그러면 이 기둥의 부피, 이 기둥의 부피는 계산하는 게 어렵지 않죠? 그렇죠? 기둥의 부피는 이 단면적하고 이 기둥의 높이를 갖다 곱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기둥에서 단면적은 여기 AX라고 두었으니까 여기 이 XI 스타, 예, 이 점을 지나가는 거다라는 뜻으로 이것의 함수니까 AXI 스타 이렇게 놔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단면적하고 이 기둥의 높이를 곱하면 되는데 이 기둥의 높이는 이 i번째 구간의 길이가 되겠죠. i번째 구간의 길이는 당연히 오른쪽 끝점 xi에서 왼쪽 끝점 xi-1을 뺀 거죠. 근데 우리가 정적분해서 이것을 델 xi 이렇게 표시를 했죠. 그래서 여기다가 델 xi를 갖다 곱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전체의 부피의 근사값은 이렇게 i번째 조각을 계산하듯이 첫 번째 조각부터 n번째 조각까지를 다 계산해서 그걸 다 더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전체 부피는 여기다가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해서 이걸 다 더해주면 n개 기둥의 부피를 더한 값이 되지요. 그렇죠? 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차가 있어요. 예, 실제 입체 부피하고 다르니까. 그런데 오차는 이 구간을 이렇게 n개로 나눠서 여기다가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해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럼 여기 삐져나온 부분들이 이게 아주 기둥이 높이가 아주 작아질 테니까 그냥 한 면인 것처럼 될 테니까 예, 삐져나온 부분들이 다 사라져요. 그렇죠? 그래서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해주면 이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실제 부피로 예, 접근하겠죠. 자, 그래서 부피는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적분에서 배운 대로 이 식을 보니까 리미트와 시그마와 델 xi가 있어요. 리미트 시그마 델 xi는 이 구간을 ab라고 했으니까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dx 이렇게 바뀌죠. 그리고 남는 것이 이제 피적분 함수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표본점 xi 스타는 예, 독립변수 x로 바꿔주면 되죠. 이게 적분으로 고치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ax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입체 부피를 구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을 배웠어요. 첫 번째 방법은 단면적을 적분하면 부피다. 이렇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우리가 이 첫 번째 방법을 써서 부피를 구하려고 하면 단면적을 계산하셔야 되고 그 단면적을 해당 구간에서 적분하면 돼요. 그러니까 단면적을 구하기 쉬운, 단면을 계산하기 쉬운 그런 방향으로 단면을 설정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단면을 먼저 설정한다라는 거고요. 단면을 설정하고 나면 독립변수는 그 단면에 수직이 되는 축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렵지 않죠? 예, 이 방법의 특징입니다. 단면적을 계산하기 쉬운 쪽으로 먼저 정한다. 그리고 그 단면의 수직인 방향을 우리가 독립변수의 축으로 정한다. 그러면 그 변수를 가지고 적분하면 된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예제 1번 풀어볼게요. 반지름이 R인 9의 부피를 구해라. 그 부피가 예, B는 3분의 4 파이 R3승이다. 예, 이렇게 되는 걸 보여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9를 생각을 하는데 9의 부피를 구할 거예요. 근데 반지름이 R인 9니까 그 위치가 어떻게 되든지 관계없이 부피는 항상 똑같죠. 그렇다면 부피를 계산하기 위해서 부피를 계산하기 가장 쉬운 곳에다가 그 9를 위치하게 하고 그리고 계산하면 되겠죠. 그 부피를 가장 계산하기 쉬운 그런 위치라는 것은 구나 원 이런 것들은 항상 중심을 원점에 맞추는 것이 제일 쉬운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도 이 구를 중심이 원점에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원점을 O라고 쓸 거고요. 여기다가 구의 중심을 맞출게요. 그렇다면 구는 어떤 모양에서 어떤 방향에서 쳐다봐도 다 대칭인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독립변수의 축을 특별하게 신경 쓸 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쪽에서 단면을 정해도 똑같은 모양이 나올 테니까 이렇게 중심에서 뻗은 이쪽 축을 X축이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수직이 되도록 단면을 하나 이렇게 잘라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그림처럼 이렇게 단면이 하나 잘려 나오겠죠.
당연히 구를 어떤 평면으로 쳐서 잘랐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원판이 잘리겠죠. 그렇다면 단면적은 원의 넓이고요. 원의 넓이는 반지름만 알면 되겠죠. 이 단면이 되는 이 원판의 반지름은 이만큼이죠. 그렇죠? 그럼 이 반지름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단면이 되는 이 변수 x축하고 만나는 곳에다가 독립변수 x를 써놓으면 돼요. 여기 변수를 x라고 할 거예요. 단면은 이렇게 치면은 x가 이렇게 바뀌지요. 그렇죠? 이렇게 중심을 통과하게 치면 x가 0이 되겠죠. 그렇죠? 9의 반지름이 r이니까 여기 x가 0에서 r까지 이렇게 움직이면 오른쪽 반쪽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9의 부피를 대칭이니까 중앙을 중심으로 대칭이니까 원점부터 해서 오른쪽 반쪽 이것의 부피를 계산해서 2배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면을 쳤을 때 여기 x라는 값은 0부터 r까지만 움직이면 됩니다. 그걸 계산해서 2배를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반지름 계산할게요. 여길 x라고 두었으니까 원점에서 요만큼 거리가 바로 x예요. 그렇죠? 여기 이 점은 이 9 위에 있는 거니까 9 위의 점하고 원점을 연결하면 9의 반지름이 생겨요. 9의 반지름은 r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모양에서 보니까 여기 직각삼각형이 생겼어요. 그렇다면 이만큼 이 단면이 되는 원판의 반지름 이것은 이 형태에서 보니까 이 직각삼각형에서 보니까 요만큼 높이지요. 이 9의 반지름이 빗변 역할을 하는 거고 그렇죠? 여기 0에서 x까지가 밑변 역할을 하는 거고 이만큼이 높이 역할을 하죠. 그렇다면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 정제 쓰면 됩니다. 빗변이 r이니까 어쨌든 높이는 루트 빗변의 제곱 마이너스 밑변의 제곱 해서 루트 r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 되지요. 그렇죠? 예, 이제 단면이 되는 이 원판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반지름이 루트 r제곱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되는 원이니까 그 넓이는 그 원의 넓이는 예,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 그렇죠? 그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파이 곱하기 반지름 이만큼이니까 이 루트를 제곱하면 루트만 없어지죠. 반지름 제곱은 r제곱 마이너스 x제곱 어렵지 않죠? 해서 단면적을 계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단면적을 적분하면 이 오른쪽 반쪽의 부피예요. x는 0부터 r까지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인티그럴 0부터 r까지 단면적 파이 곱하기 r제곱 마이너스 x제곱 이것을 dx 적분한 것이 반쪽의 부피다. 그럼 9 전체의 부피는 여기다가 2배 다 됐죠? 예, 이제 계산만 하면 됩니다. 파이는 상수니까 적분기호 밖으로 나갔고요. 남는 것은 r제곱 마이너스 x제곱을 x로 적분하는 것만 남았어요. r제곱을 적분하면 r제곱은 상수니까 r제곱 x, x의 제곱을 적분하면 3분의 x의 3승, 그걸 빼주면 되겠죠. 해서 구간 적용 0부터 r까지 계산하면 됩니다. r 대입한 값에서 0 대입한 값을 빼줄 텐데 0 대입하면 여기 x가 0, 여기 x의 3승이 0, 둘 다 0이니까 0 계산한 것은 0이지요. 그럼 r 대입한 것만 쓰면 되겠죠. r을 대입하면 이쪽은 r제곱이 곱해져서 r의 3승, 여기 r 대입하면 r의 3승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r의 3승 됐죠? r의 3승에서 3분의 r의 3승을 빼줬으니까 3분의 2 r의 3승 그렇죠? 거기다 2파이를 곱했으니까 2파이 곱해주면 3분의 4 파이 r 3승이다.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규칙이 생겼죠. 어렵지 않죠? 자, 한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2번 볼까요? 0에서 1까지 곡선 y는 루트 x 아래에 있고 x축 위에 있는 영역을 x축을 중심으로 회전시켰을 때 그때 생기는 입체의 부피를 구해라 그랬어요. 여기 그림 보겠습니다. y는 루트 x라는 곡선은 이렇게 포물선이죠. 그렇죠? 이 아래에 있으면서 x축 위에 있다라고 하고 x가 0부터 1까지다라고 했으니까 이만큼 도형이죠. 그렇죠? 이것을 x축을 중심으로 회전시켰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회전되지요. 그때 이렇게 팽이 모양의 이 입체가 생겼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회전됐으니까
단면적을 계산하기 쉬운 곳은 이렇게 회전된 방향의 원판이 나오게 하면 됩니다. 항상 회전체는 그렇게 정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 방향으로 회전이 됐으니까 단면을 이렇게 잘라내면 되고요. 그렇죠? 그럴 때 단면의 수직인 방향을 이렇게 잡으면 X축이죠. 그래서 단면의 수직이 되는 이 X축이 독립변수의 축이고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단면적부터 계산합니다. 이렇게 회전된 이 입체에서 이렇게 쳐냈으니까 여기 그림처럼 이렇게 단면이 생겨요. 그렇죠? 이 단면의 넓이를 계산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럴 때 이 단면이라고 그은 선하고 독립변수의 축이 만나는 곳에다가 독립변수 x를 표시하시면 돼요. 이 x의 값은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단면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0부터 1까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x는 0부터 1까지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 단면적을 계산해야 되는데 회전체였고 우리가 단면이 원판이 되게 단면을 설정했어요. 그러니까 원판의 넓이는 역시 반지름만 계산하면 되고요. 반지름은 여기 x축에서 이만큼, y는 루트 x라는 이 곡선까지의 높이가 되는 거니까 여기 변수의 값이 x라면 그때 높이는 함수값 루트 x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단면이 되는 원판의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반지름이 루트 x인 원의 넓이니까 그 넓이는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 반지름이 루트 x니까 제곱하면 x예요. 해서 원의 넓이는 파이 x. 그럼 다 됐죠? 이 입체의 부피는 이 x가 움직이는 0부터 1까지 해서 이 단면적을 적분해 주면 돼요. 단면적이 파이 x니까 파이 x를 적분하면 돼요. 그래서 인티그럴 0부터 1까지 파이 x dx다. 쉽죠? 자, 그러면 이제 원시함수 계산하면 됩니다. 파이는 상수니까 그냥 곱하고요. x의 원시함수는 2분의 x제곱이고요. 그래서 구간 0부터 1까지를 적용해 주면 x의 1 대입한 값에서 0 대입한 값을 빼주면 되는데 0 대입하면 0의 제곱 0이죠. 그래서 0은 떨어져 나가고요. 1 대입하면 1의 제곱 1이고 2로 나누니까 2분의 1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값이 2분의 1이니까 파이 곱하면 부피는 2분의 1 파이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한 문제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3번 보세요. 직선 y는 x와 포물선 y는 x제곱 이것으로 둘러싸인 영역을 x축을 중심으로 회전시켰을 때 그때 생기는 입체의 부피를 구해라 그랬어요. 일단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y는 x라는 것은 이렇게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죠. 그렇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y는 x제곱 하는 것도 원점을 지나가는 포물선이죠.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둘러싸인 영역이다라는 것은 이만큼이죠. 빗금친 부분. 이것을 x축을 중심으로 회전시켰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도형이 이렇게 회전되겠죠. 이 방향으로. 그렇죠? 그럼 여기 그림처럼 이렇게 포물선에 의한 것, 직선에 의한 것이 회전되어서 입체가 생깁니다. 이 빗금친 부분으로. 그렇죠? 자, 그럼 역시 이렇게 x축을 중심으로 회전해서 원판이 생겼으니까 단면은 원판이 생기게 이렇게 쳐내는 게 계산이 쉽죠. 그래서 이 단면의 수직인 방향이 x축이고 x축이 독립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렇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제 계산할까요? 그렇다면 단면을 그려야 돼요. 여기 직선과 포물선에 의해서 둘러싸인 부분이 회전됐으니까 바깥쪽에는 직선이 회전되면서 원을 하나 만들어요. 안쪽은 이 포물선이 회전되면서 원을 하나 만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원환면이 생기지요. 단면은. 그렇죠? 그렇다면 이 원환면의 넓이를 계산한 것이 단면적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바깥쪽 원의 넓이에서 안쪽 원의 넓이를 빼주면 되죠. 바깥쪽 원은 직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반지름이 x지요. 안쪽 원은 이 포물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반지름이 x제곱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바깥쪽 원도 파이 곱하기 반지름 제곱, 안쪽 원도 파이 곱하기 반지름 제곱 이렇게 넓이를 계산하는 거니까 그 차를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바깥쪽 원의 넓이는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 x의 제곱, 마이너스 안쪽 원의 넓이는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 반지름이 x제곱이니까 x제곱의 제곱. 그렇죠?
해서 파이 x제곱 마이너스 파이 x4승, 이것이 단면적이죠. 이렇게 단면적을 계산했습니다. 그렇다면 x는 역시 0부터 1까지 움직여요. 그렇죠? 그렇다면 0부터 1까지 적분해 주면 되겠죠. 해서 부피는 인티그럴 0부터 1까지 이 단면적 파이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의 4승, 이걸 적분한 거다. 가 됐죠? 예, 이제 적분 계산하면 부피를 구할 수 있습니다. 파이는 상수니까 나가서 곱해지고요. x제곱의 원시함수는 3분의 x의 3승, x 4승의 원시함수는 5분의 x의 5승, 구간 0부터 1까지 적용. 다 됐죠? x에 1 대입한 값에서 x에 0 대입한 값을 빼주면 되는데 x에 0을 대입하면 x의 3승도 0이고 x의 5승도 0이죠. 그래서 0으로 떨어져 나갔어요. 1 대입하면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이죠. 거기에 파이가 곱해진 게 부피입니다. 그렇죠? 3분의 1에서 5분의 1 뺀 건 통분하면 15분의 5 마이너스 3 해서 15분의 2가 됐죠. 거기다 파이를 곱했으니까 15분의 2파이가 됐죠.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부피를 계산하는 첫 번째 방법, 예, 공부를 해봤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